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진영의 대깨 헛소리 격파술 아카데미 그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위에 걸어놓는 헤드라인에 걸 제목을 아직 못 정해서 오진영의 진짜 뉴스, 오진영의 핵사이다 뉴스 여러 가지 하다가 오늘은 오진영의 대깨 거짓말 격파술 아카데미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제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갑자기 이제 생각해낸 거는 제가 오는 1월 7일에 시작하는 6주 프로그램 강연 과정에 제가 첫 번째 시간인 1월 7일 시간에 강사로 참여하게 돼서요. 거기서 제가 들려드릴 말씀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 그 건전하고 건전성과 확장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가 그 강연을 들려드리게 돼서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그 6주 과정 강의의 수업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이고요.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로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김경률 회계사님,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님 계시고요. 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님, 그리고 오세라비 작가님, 저만 빼고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요 유튜브 방송 댓글로 구글 신청서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격파해 드릴 헛소리는요, 요번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민주당 정치인들 김의겸, 장경태, 그리고 오늘은 또 정의당 전 의원까지 거기 또 뛰어들었던데,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유튜버 더탐사, 이런 사람들의 그 거짓말과 가짜뉴스 선동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서는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 또 고소 고발에 뛰어드냐, 그냥 그런 거는 일반 시민단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제가 그 말이 왜 틀렸는지 그거를 격파해드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뉴스의 그 핵심을 짚어서 간결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가짜뉴스, 음해 선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민주주의 절차, 합법적인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를 거쳐서 승리를 해서 현 정부가 집권을 했으면, 현 정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죠. 그리고 제가 25살 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우리 아들을 지금 막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앞날이 희망을 있는 나라에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 만큼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후에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연금 시스템, 복지 시스템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것이 잘 사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 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권 동안에 나라가 아주 망해버려야 돼. 아주 거덜이 나고 엉망진창이 나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민주당 정부 다시 세워보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야당이 그런 식으로 집권을 하면 됩니까?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줘야죠.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그 길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그 협력하는 군소정당들까지 합하면은 180석에 가까운데, 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야말로 농담으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만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민주당이? 안 하죠.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6개월 집권한 지 6개월 동안에 민생 법안을 77건을 냈는데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윤 정부가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나라가 좀 살기가 좀 편해지네 이러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막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윤 정권을 비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별로 실책한 게 없죠. 흠잡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청담동이 어떻고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설치했네 어쩌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원래 걸려있는 그 주가 조작이네 무슨 허위 조작이네,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특검을 해라, 계속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데요. 이번에 또 뭐가 나왔나요? 대통령실에서 한남동 외교부 공간으로 이전을 한 게, 그게 이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는,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이 김종대라는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저기 지난 3월에 천공이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고 그때 공관관리관 부사관이 안내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공간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패턴에 너무 익숙하죠.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누군가 나와서 이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폭로는 정확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내가 확실한 정보통, 이름도 안 밝히는 누군가가 확실한 정보통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들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이걸 또 띄워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김성환, 이 사람이 만일 김종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막 이랬는데, 이 사람요 이거 청담동 거짓말 사건 때도 똑같은 말 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주어만 달랐어요. 토시까지 다 똑같아요. 주어만 빼고, 그때는 청담동 루머였고 지금은 김종대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이 사람들은요 제2의 국정농단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영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또 한 번 일어나서, 그래서 박근혜 정부 탄핵했을 때처럼 막 또 촛불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달콤하고 따뜻한 이권 카르텔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다시 바라는, 그러니까 막 자다가도 깨서 제2의 국정농단이 어서오라 부르짖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이제는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더 이상. 그래서 이 김종대 씨랑 그 공무원 혐의로 또 김어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또 그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조명 설치하고 스튜디오 촬영했다는 그런 거짓말 한 거, 그것도 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놨거든요. 두 번째 고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김의겸 민주당 의원하고 더 탐사 유튜버를 역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금 형사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들어갔어요. 10억 원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일개 시민에 불과한, 이럴 때 또 일개 시민이 되죠. 김의겸은 자기가 피레미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기 피레미 같은 자기를 고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적절하나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같으면 좀 말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길을 걷는다고 하면 리더의 포용심, 관용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건 자기는 말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바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이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리더의 관용과 포용심을 베풀라는 이 대명인데요. 이 포용심을 보이고 관용을 베푸는 건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사과를 했을 때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게 관용입니다. 그게 포용이에요. 아니 막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상대에게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상해를 입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건 내가 잘못했네, 이건 내가 미안한 일이네 하고 사과를 했을 때, 그래, 네 죄를 네가 안다 이거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잘못이고 그거 네가 말한 그거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네가 인정한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따질게. 더 이상 안 따지고 여기서 이 얘기는 덮고 지나가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게 포용이에요. 이게 관용입니다.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뻑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관용이고 이게 포용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역시 대통령,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훌륭한 사람들이야. 고매한 인품을 가졌어. 리더의 자격이 있어. 이럴 것 같으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김우겸이나 장경태나 더탐사 이런 사람들이 사과는 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돌아가면 또 하겠다, 같은 일을 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뭘 믿고 일어나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뒤에서 백그라운드를 단단하게 받쳐줄 걸 믿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죠. 이건 돈이 되는 장사가, 더탐사 같은 데는요, 이게 얼마나 모금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유튜브에서. 이 돈이 모이는 데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인재가 모이게 돼 있고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정부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이니까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고 있는데, 이 돈벌이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2의 장경태가 나올 것이고 제2의 김의겸, 제2의 이 천공 무슨 무속 프레임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로 돈벌이가 된다는 돈벌이가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모금을 실컷 해봤자 그 다음에 소송당해서 그 소송금 손해배상 물어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로 다 날리게 됐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아야, 그렇다는 게 알려져야지 이런 게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진중권 선생님, 정치를 하고 싶다면 관용과 포용심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진중권 선생님 같은 분들께는 제가 한때 대학 동창이고 또 한때 친한 친구였다는 조국 교수가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국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얘기를 진중권 선생님께 전해드리고자 하면서 오늘 오진영의 100개 헛소리 격파 아카데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